삼성 SDI가 국내 3사 플러스 중국 CATL, BYD, 파나소닉 다 합쳐서 유일하게 본격적으로 증설하는 회사거든요. 전체적으로 그 캐즘을 많이 얘기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성장을 안 하는 건 아니고 성장률의 둔화라고 봅니다. 왜냐면 숫자가 조금 달라지긴 했습니다. 솔직히 생각했던 것보다 감소폭이 좀 크긴 합니다. 자, 이 배터리의 월별 출하량 누적인데 여태까지 평균적으로 58.2% 성장을 했다면 작년까지, 올해 예상되는 거는 많이 줄었어요. 반토막 정도 난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3월 달까지 일단 현재로서는 여러 가지 뭐 이슈를 차치하더라도 15.7% 성장했으니까 58.2%에 비해서는 거의 뭐 3분의 1 토막이 난 거죠. 성장률이 상당폭 둔화된 측면이 있고요, 솔직히. 그 다음에 이제 EV 볼륨이라는 데서, 이건 다른 데서 얘기한 건데, 24년 올해 총 2차 전지 출하량은 941기가와트시. 그러니까 작년에 710에서 대략 32.5%. 여기는 EV 볼륨수라는 데는 상당히 더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LG엔솔, 파나소닉, SK온, 삼성 SDI, CATL, BYD가 전체 탑 6개가 85%를 여전히 싹쓸이 할 거다. 그래서 2025년 내년이면 1000기가와트, 테라와트시라고 하거든요. TWH 1테라와트시가 넘어갈 거고, 2030년에는 3테라와트시. 그러니까 과도기는 맞는 거죠. 근데 다만 너무 좀 안타까운 거는 북미가 좀 회복이 아직 안 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북미가 회복이 되려면 결국은 매력적인 전기차 신차가 많이 나와야 되는데, 전기차 신차가 나오기까지 다소 시간이 걸리는 거고요. 전기차 신차 그럼 언제 나올 거냐? 올해 하반기부터 상당히 많은 전기차가 나올 건데, 가장 기대되는 라인은 스텔란티스하고 GM 라인입니다. 근데 잘 팔리는 차종이 미국에서도 픽업 트럭, SUV 차종이 잘 팔리거든요. 근데 지금 GM 같은 경우도 에퀴녹스랑 리릭이란 픽업 트럭 SUV 요런 쪽이 나오고, 테슬라도 아마 올해 하반기에 픽업 트럭 아마 본격적으로 좀 양산할 걸로 보이고, 그 다음에 스텔란티스도 다양한 종류의 저가 차종, 뭐 3만 달러 초반대 차종부터 많게는 비싼 거는 뭐 5만 달러까지. 그러니까 3만 달러에서 5만 달러. 스텔란티스가 뭐 피아트라든지 다양한 뭐 지프라든지 다양한 유럽 명차 브랜드를 소위 말하는 다 인수합병하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그런 회사들이 얼마나 신차가 적정한 시기에 빨리 나오냐는 거고, 두 번째는 국내 배터리 업체들의 소위 말하는 투자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투자가 굉장히 중요한데, LG엔솔은 우선순위 정해서 투자 규모랑 집행 속도를 조정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조금 속도 조절을 하겠다는 측면을 보면 상당히 좀 부정적인 부분인 건 맞고요. 다만 이제 올해 3분기 하반기에 46파이 원통용 배터리 양산 돌입하겠다고 했으니까 원통용 배터리 기대감 상당히 높거든요. 그리고 원통용 배터리 관련주들은 주가가 좀 좋은 편이고, 삼성 SDI가 저는 계속 좋을 것 같은 게, 삼성 SDI가 유일하게 금액을 줄이지 않고 오히려 올해 삼성 SDI가 국내 3사 플러스 중국 CATL, BYD, 그 다음에 파나소닉 다 합쳐서 유일하게 본격적으로 증설하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헝가리하고 말레이시아 모두 증설을 하고, 그 다음에 미국의 인디애나에 코모도 공장이 있어요. 스텔란티스 합작인데 그걸 앞당깁니다, 시기를. 그래서 삼성 SDI 라인이 제일 좀 주가 측면으로 좋지 않을까 계속 그렇게 보고, 삼성 SDI는 오히려 LFP 배터리는 조금 조심스럽다. 중국만큼 가격 못 맞춘다 해서 LG엔솔은 LFP 배터리 25년도에 양산하겠다고 했고, 삼성 SDI는 26년도에 양산하겠다고 했거든요. 조금 소극적인 거죠. 다만 긍정적인 거는
LFP보다는 삼성 SDI는 전고체 배터리 빨리 양산하겠다고 밝혔죠. 그래서 삼성 SDI는 전고체 배터리 기대감은 계속 있는 거고, SK온 같은 경우가 가장 어려운 상황입니다. SK온도 LFP 배터리를 26년도에 양산하겠다고 했고, 켄터키랑 테네시주 공장 생산 시설 확보하는데 SK 전체 그룹사 측면에서 자금이 50조 정도 확보돼야 되는데 자금 확보에 좀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생각보다 SK온이 올해 1분기 실적 나왔는데 원래는 작년 4분기부터 흑자 전환 예상한다고 했는데 지금 올해 1분기 실적 나온 게 지금 보시면 작년에 4분기 때 186억까지 적자 폭을 줄였다가 올해 1분기에 3,315억까지 적자 폭을 늘렸거든요. 그래서 이게 흑자 전환 시기가 언제 되냐 문제고, SK온 같은 경우는 주력이 포드인데 포드가 제일 왔다 갔다 하거든요. 신차 공격적으로 하겠다고 했다가 또 다시 연기하겠다고 했다가 감산하겠다고 했다가 막 왔다 갔다 해가지고 그 피해로 SK온이 고스란히 보고 있고, SK온이 그래도 발빠르게 현대기아차 라인으로 전환을 했는데 현대기아차가 SK온의 물량을 어느 정도 줄지, 왜냐하면 삼성 SDI가 현대기아차 라인에 신규로 또 들어갔단 말이죠. 그래서 삼성 SDI하고 SK온이 현대기아차 라인에서 상당히 그 소위 말하는 그 경쟁하는 구도고,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저는 SK온 그 라인은 좀 쉽지 않겠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관세 관련돼서 하고 그 스텔란티스 차종이 그러니까 M&A 해서 거의 그러니까 완성차 업체 7개 이상이 합쳐진 그 어떻게 보면 대형 자동차 이제 OEM인데, 스텔란티스 일부 모델에 관련돼서 얘기하신 대로 중국하고 합작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중국하고 합작하는 부분이 있는데 스텔란티스가 유럽하고 북미 중에 유럽에서는 폭스바겐하고 1, 2를 다투는 상황인 거고, 북미에서는 현대기아차보다 순위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제일 어떻게 보면 24년도랑 25년도에 워낙 많은 완성차 업체들이 합쳐진 브랜드니까 많은 차를 양산을 하는 건데, 얘기하신 그런 부분은 좀 우려가 돼요. 사실 중국하고 합작으로 포지션이 커질까. 그런데 그걸 지금 결정적으로 막는 부분이 이 관세 부분이거든요. 일단은 중국이랑 합작해서 할 수 있는 차종 자체가 사실은 엄청 제한적인 하고요. 일단 그 차종 자체가 막 드라마틱하게 늘어나긴 좀 어려울 것 같고, 관세 쪽 관련돼서 말씀드리면 전기차만 보면 25%에서 100%까지 4배 늘어난다고 했고요. 예. 그다음 배터리가 7.5%에서 25%, 이것도 거의 4배 가까이 늘어난다는 거고, 배터리 부품도 7.5%에서 25%로 4배 늘어난다는 거고, 그다음에 천연 흑연하고 연구 자석이 0%였는데 26년 기준으로 25% 늘린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이것 때문에 그 바이든이 하고 경쟁하고 있는 트럼프는 중국 전기차 100%가 아니라 나는 200% 경쟁적으로 더 부과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중국 전기차가 지금 102.5%까지 올라가고, 트럼프가 따르면 멕시코에서 생산하는 FDA 협정국인 멕시코에서 생산하는 중국 전기차 관세도 200% 올라간다는 거 보면 중국산 전기차가 엄청나게 품질이 좋아서, 아니면 엄청나게 뭐 디자인이 좋아서 중국산 전기차가 엄청나게 성능이 뛰어나서 중국산 전기차를 사는 건 아니거든요. 가장 큰 이유는 싸서인데, 이렇게 관세가 붙으면 중국산 전기차의 가격 경쟁력이 급속도로 떨어질 거라고 보고요. 다른 국가에 미치는 영향, 관세를 20%만 가정을 해도 중국의 전기차 국가의 수출 중에 미국은 13.6% 늘어나고 한국이 두 번째로 10% 정도 늘어나고요. 생산 증감에서 우리가 중국과 관련된 밸류체인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빠지는 부분은 4.1% 정도 예상을 하니까 생산 증감보다 수출 증가 효과가 훨씬 큰 거죠. 수출 증가 효과가 큰 거고, 유럽은 미국이 있는다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유럽도 사실은 미국과 동일한 27.5% 정도 예상했는데 지금 그거에 2배 올리는 55%까지 고려한다고 했거든요.
그럼 유럽에서도 마찬가지로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죠. 근데 심지어 아까 보조금 적용되는 차종만 봐도 너무 그러니까 우리는 삼성 SDI 12종, LG 엔솔, LG 에너지솔루션 17종, SK온 뭐 8종. 근데 중국에 ASC만 뭐 2종. 그것도 합작회사. 그래서 상당히 이 부분 관세 관련된 부분은 오히려 역으로 우리나라 배터리 장착한 회사들, 우리나라 현대기아차 이런 회사들의 가격 경쟁력을 높여주는 효과가 될 거라고 보고요. 전기차 자체가 가격을 뺀 나머지 품질이라든지 레퍼런스라든지 뭐 디자인이라든지 고객의 만족도라든지 이런 측면으로 봤을 때 상당 부분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중국산 배터리를 쓴 것도 엄청나게 화제가 많이 나고 그리고 사람들의 만족도나 품질에 대한 검증이 안 돼서 못 믿겠다고 하는 그런 게 상당 부분 있기 때문에 이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면 그거에 대한 반사수혜는 우리가 가장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상황 어렵다고 했는데 삼성 SDI만 매출과 이익에서 선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숫자가 다 안 좋은 상황에서 혼자 숫자가 좋았다는 거는 그 회사만의 강력한 경쟁력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업황이 다 좋아지면 그때는 다른 회사들도 다 숫자가 좋아질 텐데 그러면 삼성 SDI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닌 거죠. 삼성 SDI 같이 숫자가 더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1분기 실적이 다 나빴는데 LG엔솔 매출이 보시면 23년 1분기에 비해서 2조 정도가 줄었고요. 삼성 SDI는 2천억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선방한 거고요. SK온은 3조 3,053억에서 숫자가 사실 제일 중요합니다. 결국은 주가는 실적의 함수라서 업황 보시면서 업황 나쁜데 캐즘인데 모든 2차전지 업체들이 다 빠지고 모든 2차전지 업체들이 다 실적이 나쁘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숫자를 보셔야 되고 그래서 삼성 SDI만 매출이 거의 안 줄었고요. 그 다음에 이익 보시면 LG엔솔이 3,300억대 작년 4분기 대비해서 1,500대로 반토막 났는데 삼성 SDI는 3,700억에서 2,674억이니까 한 1,000억 정도 빠진 정도 수준으로 제일 선방했고요. SK는 적자폭 늘어났고요. 그래서 저는 삼성 SDI가 뭐 작년 재작년부터 계속 너무 보수적으로 하는 거 아니냐. 근데 남들 보수적으로 할 때 상당히 공격적으로 잘한 것 같고요. 삼성 SDI가 포지셔닝을 잘한 게 경기에 영향을 안 타는 고가 차종의 포지셔닝이 잘 돼 있고요. 심지어 삼성 SDI의 주요 고객사 BMW, 아우디는 판매량이 1, 2, 3월 달 다 좋았어요. BMW i 시리즈, 그러니까 i4, i5, i7 다 잘 팔렸고요. 아우디 같은 경우는 그 하이브리드 차, PHEV 차종이 유럽에서 판매가 좋았고, 그리고 삼성 SDI 북미에는 픽업 트럭인 리비안, R1T, R1S가 둘 다 잘 팔렸고요. 그러니까 삼성 SDI의 고객사 이 소위 말한 프리미엄 배터리 라인이 골고루 잘 됐고요. 그리고 삼성 SDI는 이 프리미엄 배터리 라인 그거에 맞춰서 기존의 P5보다 에너지 밀도가 10% 이상 개선된 P6를 미주향으로 그러니까 북미향으로 본격적으로 양산하는데 그게 언제 양산하냐?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7월, 8월 달부터 아마 본격 양산할 거로 보이고요. 두 번째는 삼성 SDI가 100% 다 그 배터리로 매출나는 게 아니고요. 얘네는 반도체 소재도 하고요. 이 전동공구 쪽도 합니다. 근데 전동공구 쪽 파워툴 부분이 작년 말까지 계속 실적 안 좋았는데 올해 조금 회복되는 국면이 있고요. 그리고 무정전 전원장치 UPS라고 하는데 이게 AI 데이터 센터나 전력용 ESS 에너지 저장 장치에 백업으로 쓰이는 전원장치인데 이게 수요가 이것도 숨겨진 AI 데이터 센터 수요에 숨겨진 그 수의 그 제품이라서 이 무정전 전원장치 UPS가 2030년까지 현재 규모에서 2배 이상 늘어난다고 하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반도체 쪽에
고박열 EMC나 EUV 소재가 전년 대비 매출이 20% 성장한다고 하니까 배터리만 모멘텀을 갖고 있는 게 아니죠. 반도체랑 배터리랑 모멘텀 같이 갖고 있는 거고. 그리고 삼성 SDI가 잘한 게 인도하고 동남아 시장에 좀 빠르게 진출했거든요. 근데 툭툭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륜차거든요. 예, 오토바이 같은 건데 이 인도 동남아 이륜차 시장이 1,500만 대 시장입니다. 엄청나게 큰 시장이고요. 이미 2011년부터 인도 자동차 업체 중에 제일 큰 데가 마힌드라거든요. 마힌드라의 배터리를 공급을 했고, 그래서 그거 바탕으로 인도의 지금 배터리 시장이 한 대략 7조 5천억까지 커질 건데, 먼저 선점 효과를 누렸기 때문에 인도 지금 아까 말씀드린 이륜차 시장에 이 삼성 SDI 배터리가 상당 부분 확산 가능성이 있고, 삼성 SDI의 LG 에너솔루션 원래 ESS 에너지 저장 장치 잘하다가 전기차 배터리가 전기차 쪽이 워낙 커져서 잠시 주춤한 사이에 ESS 시장을 중국이 싹쓸이 해갔거든요. 근데 그 시장을 다시 지금 삼성 SDI하고 LG 엔솔이 지금 다시 따라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ESS가 저가 LFP 쪽인데 ESS LFP 쪽에 사실은 LFP 말고 코발트가 제일 리튬보다 더 비싼 게 코발트인데, 코발트를 없앤 코발트 프리라고 해가지고 NMX LFP 배터리 대체 소위 말하는 코발트 프리 배터리를 이 삼성 SDI가 지금 사실 가장 빠르게 좀 양산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거 기대감 갖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스텔란티스하고 합작 공장이 원래 내년이었는데 스텔란티스 합작 공장 아까 앞당긴다고 했는데 11월 달로 앞당겨질 것 같아요. 그러면 앞당기면 뭐가 좋냐면 IRA 보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 SDI 같은 경우가 보조금 들어간 게 400몇 억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LG엔솔은 1573억 중에 보조금이 1800억이에요.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300억 정도 오히려 보조금 빼면 영업 적자인데, 삼성 SDI는 보조금 400억 얼마 들어갔는데 지금 2700억 가까이 영업이익 났다는 거는 다른 보조금 빼고도 삼성 SDI 본원의 배터리 경쟁력이 상당 부분 있다. 다른 업체들보다 훨씬 선방했기 때문에 2분기, 3분기 갈수록 가장 실적 효과가 좋을 거라고 보고, 인디애나 공장 이거 코모도 공장 이거 땡기면 이 실적은 내년 상반기부터는 아마 반영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 SDI가 좋으면 삼성 SDI 밸류체인까지 같이 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가장 좀 차별화된 모습을 보일 거고, 헝가리랑 말레이시아 공장 증설되는 부분도 아마 내년부터는 실적이 반영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터리 셀단에서는 완전히 차별화되는 삼성 SDI 위주로 좀 보시면 좀 덜 다른 그 LG 엔솔이나 SK온 쪽보다 덜 깨질 것이라고 봅니다. 안 좋은 뉴스가 막 쏟아져도 안 빠지면 그걸 바닥이라고 보고, 아무리 좋은 뉴스가 나와도 주가가 거기서 더 이상 안 오르면 보통 거기가 고점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2차전지는 사실은 2차전지 희망회로를 돌리는 게 아니라 2차전지 앞으로 전기차 시대가 다 바뀔 거는 맞잖아요. 왜냐하면 휘발유차 업체들이 시기가 조금 늦어지긴 했지만 2030년에서 2035년 사이에는 휘발유차가 생산을 못해요. 다 전동화로 바뀔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소비자들의 선택을 얻을 만큼 전기차가 매력적인 신차가 안 나왔던 측면도 있고요. 그리고 전기차 관련돼서 여러 가지 충전 인프라나 뭐 안전성 문제에 대한 검증이 안 된 부분도 있고, 그리고 전기차만 잘 되는 게 아니라 전기차는 곧 자율주행이랑 연결되거든요. 그럼 자율주행이 된다는 얘기는 그 자동차가 이제 모빌리티가 아니라 이제 움직이는 전자제품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과도기적인 측면이 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2차전지를 팔고 2차전지보다 훨씬 매력적인, 엄청나게 2차전지보다 더 산업이 더 크고 더 성장할 것 같고 더 2차전지보다 더 수익을 확실하게 많이 낸, 2차전지는 얘기하는 분들도 많고 중요하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고 정부에서도 밀어주고 하니까 2차전지 관련돼서 접할 수 있는 소스나 이런 거 정보는 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2차전지 산업도 너무 큰 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 2030년까지 2차전지 산업이 850조에서 1000조 예상하는데
천조 시장 되는 게 반도체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러면 결국은 2차 전지 아니면 반도체인데 그럼 냉정하게 따져보시면 돼요. 2차 전지가 반도체보다 덜 매력적일까? 투자하기가 덜 매력적일까? 근데 보통은 내가 2차 전지 이제 지긋지긋하다 팔고 떠나서 반도체로 가면 또 거기가 고점일 확률이 있거든요. 그래서 2차 전지는 밸류에이션 때문에 되게 욕을 많이 먹고 뭐 24년도 25년도 거 땡겨오는 거 아니냐 그런 욕을 먹었는데 주가 측면으로는 전부 반토막 나는 바람에 24년 25년도 땡겨올 게 상당히 당겨진 거죠. 그쵸, 줄어든 거죠. 그런데 문제는 모든 주식의 수급이 다 반도체도 좋으니까 반도체 조금 가고 2차 전지도 좋으니까 2차 전지 조금 가고 그렇게 기계적으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한 건데 다만 2차 전지 업체들이 생각보다 숫자까지 안 나오면서 그 기대감이 완전 바닥으로 간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내가 2차 전지 말고 명확한 어떤 아주 매력적인 대안이 있으면 모를까. 분위기에 휩쓸려가지고 2차 전지 다 나쁘게 얘기하니까 그럼 반도체 가볼까? 뭐 미용 의료기기 가서 기웃해볼까? 그건 아니라는 거고요. 근데 다만 신규로 고민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조금 비싸게 사더라도 지표가 좋아지는 거를 확인하고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기존에 갖고 계신 분들은 욕은 하셨지만 지금 요 부진한 시기를 잘 견뎌내시면 앞으로는 2차 전지는 여기서 더 나빠지게 있을까요? 리튬 값 떨어지는 거, 전기차 수요 둔화되는 거 이미 주가에 상당 부분 반영이 됐거든요. 그 다음에 트럼프 심지어 되지도 않았는데 트럼프 된 거 우려 얘기하잖아요. 근데 2차 전지 부정적인 부분만 언론에서 엄청 부각하지. 이제 보세요. 유럽에 관세 엄청 때리죠. 미국에서 중국 차에 관세 엄청 때리죠. 그러면 그 혜택 수혜받는 건 국내 업체가 당연히 수혜를 보고요. 그리고 국내 업체가 잘하잖아요. 지금 배터리 셀 3사가 중국을 제외한 중국은 다 지들 배터리만 쓰니까 비중국 유럽하고 미국에서 3사 합산 여전히 계속 1등이에요. 지금 4년 5년 내내 계속 1등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것도 하나가 뭐가 있냐면요. CATL BYD가 막 뭐 유럽하고 미국 진출한다고 해요. 막 꼼수 부려서 막 합작해서 만들잖아요. 그거 지금 다 관세 때려서 막겠다는 거거든요. 미국하고 유럽이. 근데 어찌됐건 꼼수로 진출해가지고 한다고 해요. 배터리 뭔가 좀 개발하려고 하잖아요. LG 에너지 솔루션 특허에 다 걸려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막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LG 엔솔 특허가 지금 4만 건이고 CATL 특허가 4천 건 좀 안 되거든요. 10배 이상 차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LG 엔솔이 이제 아마 본격적으로 CATL BYD 특허 전쟁 할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깝칠 수가 없어요. CATL이나 BYD가. 그리고 CATL BYD를 비롯해서 중국 차나 배터리에 대한 신뢰도가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유럽이나 북미에서. 오죽했으면 유럽 완성차 그 소위 말하는 명차 회사들이 중국산 장비 썼다가 도로 빠꾸하고 다른 장비 업체 갖고 오라고 할 정도로 신뢰도가 떨어져 있는 상태고 국내 업체들이 중국 막 LFP 하는데 LFP를 만들 줄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안 한 거였던 거거든요. 근데 LFP를 중국 것처럼 싸게 못 만들어도 지금 당장 내년 2025년부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이만가, 망간리치, 고전압 미드니켈 이런 LFP랑 같은 가격 경쟁력을 가진 중저가 배터리가 국내 배터리 업체들이 사실 이제 상당 부분 내년에 양산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관련돼서 국내 배터리 업체들이 너무 잘하는데 욕하고 너무 실망만 할 게 아니라 조금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고 배터리가 연관된 산업이 엄청나게 크거든요. 근데 배터리 연관된 산업이 엄청나게 큰데 정부에서 지금 열심히 밀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종의 요 과도기를 잘 버티면 분명히 좋은 시기가 올 거라고 믿습니다.